우리가 지금 순식간에 막 후다닥 이것저것 다 배웠는데, 이제 함수 메서드죠? 메서드를 하면서 이제 매개 변수를 배웠고요. 그 다음 보통 리턴까지 갑니다. 리턴까지만 알면 돼요. 간단한 예로 제가 이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1부터 5까지 출력을 하고 싶어요. 반복문 써도 되지만 약간 단순하게 반복문 뭐 이런 거 없이 프린트 ln 1 3 4 5 자, 요렇게. 근데 이게 귀찮으면은 그냥 다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걸 계속 해달래요. 귀찮겠죠? 코드 낭비도 되고, 그쵸?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작업은 함수를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자, static void print 1, 2, 5 해서 저는 요거를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붙여 넣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5까지 출력해줘 라는 부탁을 했을 때 저는 이것만 딱 하나 호출해주면 되겠죠? 잘 나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얘는 또 반복문으로 또 쓸 수 있긴 하겠죠? 제가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구구단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구구단. 인트 단이 있고요. 8. 그 다음 폼은 돌려서 인트 i는 1, i가 9까지 i 끌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서 시스템 점 프린트 ln 해가지고 단 플러스 아니다. 자, 여러분 이 구구단 할 때 우리 보통 어떻게 썼었죠? 단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i 플러스 는 플러스 단 곱하기 i 요렇게 썼었죠. 근데 이거 쓰는 거 되게 귀찮고 힘들지 않나요? 그쵸? 약간이 아니라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 n은 형식이 되게 다양한데 프린트도 있고 프린트 ln도 있죠. 그쵸? 프린트는 줄바꿈이 안 되는 거고 프린트 ln은 저게 라인이어서 줄바꿈이 돼서 나오는데 이제 포맷 형식이라고 해서 프린트 f가 있습니다. 프린트 f. 프린트 f를 쓰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가 이제 서식 지정자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자, 자바에 서식 지정자라는 게 있는데 형식을 지정하는 겁니다. 포맷 형식으로. 자, 요거는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 좋고요. 제가 여기까지 이거를 이제 나온 김에 자바 서식 지정자 블록으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서식 지정자라는 게 있는데 얘가 뭘 뜻하냐면요, 치환이 가능해요. 잘 보세요. 제가 %d 곱하기 %d는 %d 해서 이렇게 단 i 단 곱하기 i 요렇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 이걸 포맷 형식이라고 하는데 포맷 형식을 쓰면은 우리가 쓰는 문장을 앞에다 요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 문장을요. 우리가 원하는 게 8 곱하기 1은 8 이렇게 나오길 원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거 다 변수로 썼었죠. 근데 요거를 변수를 직접 쓰는 대신에
서식 지정자라는 걸 써서 나중에 변수로 치환을 시키게 하는 문법이 포맷 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단은 맨 앞에 순서대로 이렇게 단 i, 그 다음 단 곱하기 i가 이렇게 치환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8 곱하기 1은 8, 8 곱하기 2는 16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죠? 그쵸. 줄바꿈이 안 되죠. 그래서 프린트 F를 쓰면은 줄바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역슬래시 n을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안 까먹으면 단 플러스 여기 또 플러스 자, 여러분은 어떤 게 편해 보이시나요? 프린트 F. 근데 뭘 써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출력 형식만 바꾼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프린트 ln으로 쓰는 방식이 조금 더 나한테 편하다, 난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다 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프린트 F를 배웠잖아요. 프린트 F 써보니까 이렇게 서식 지정자 지정해가지고 치환시키는 문법이 조금 더 편한 것 같다 하시면 이걸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d, 이건 데시멀 정수를 바꾸고 싶을 때 %d를 쓰시고요. 이제 %f는 플롯이나 더블을 쓸 때, 그러니까 플롯 이제 %f를 쓸 땐 3.14 같은 거, 실수형 문자를 이제 치환시키고 싶을 땐 %f, 스트링이면 %s.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를 따왔어요, 거의. %c는 이제 차, 그다음 %5는 이제 팔진수. 이런 것까지는 잘 안 쓰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처기를 딴다 쳤을 땐 요것까지 같이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여기 선에서 많이 쓴다는 거. 자, 아무튼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f를 쓸 수 있는 포맷 방법이 있고요. 요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나도 이제 좀 답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만들었죠. 근데 이제 1 to 5 이제 프린트를 출력하는 거 아니니까 요거를 프린트 8단 이라고 하겠습니다. 8단.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뭐만? 8단만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8단이 아니라 나는 내가 원하는 n단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이거 이름도 일단 바꿔야 되고 그 다음 고정 풀어야 되죠. 그쵸? 당연히 여기 있는 고정을 풀고 얘를 어디로? 여기로 옮겨버립니다. 매개 변수로. 그리고 얘는 어디서? 밖에서 이렇게 받아오면 되죠. 밖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8이면 8 아니면 뭐 32단 이렇게요. 그럼 알아서 원하는 단위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는 리밋 값까지 좀 바꾸고 싶어 라고 했을 땐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시면 돼요. 리밋 9까지 출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조차도 내가 조정해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일단 2개 받는다. 그리고 2개를 넘겨주면 된다. 하나는 뭐 9까지, 하나는 뭐 7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곱하기 9, 그 다음 32 곱하기 7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매개 변수가 많으면 좋은 걸까요? 뭐 좋다 나쁘다 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매개 변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함수가 그만큼 유연해집니다. 그쵸? 왜냐? 처음에 무조건 8단만 나왔는데 제가 단을 밖에서 받아오는 바람에 8단뿐만 아니라 32단 다른 단까지도 다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를 하나 더 늘리니까 무조건 9까지만 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면 7까지 아니면 3까지 이런 식으로 곱하는 것까지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뭐가 힘들다? 쓰기가 좀 힘들다. 왜? 원래는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만 하면 됐었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하면 됐었죠. 근데 지금은 매개 변수의 인자, 개수까지 다 챙겨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개 변수를 배웠었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return이라는 걸 할 건데, 제가 계산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계산기. 그리고 void 합 요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거는 매개 변수 이제 여러 개 있는 거 조금 헷갈리실까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린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계산기 점 합 이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쵸, 앞에 스태틱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제가 합을 할 때 단순히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값을 이렇게 넘겨줄 겁니다. 10, 20.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뭐 해야 된다? 그쵸, 매개 변수를 뭐 a, int b 이렇게 받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또 위에서 당연히 출력 안 해도 알아서 출력이 되겠죠. 호출했으니까. 잘 나오나요? 그쵸, 잘 나오죠.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단순 출력입니다. 그쵸? 단순 출력. 자, RS는 result, 약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제가 RS에 20 더하기 6 하고 system.print 했을 때 RS를 출력하면 여기서 뭐라고 나올까요? 26이요. 26 확실한가요? 네. 맞죠? 26 나옵니다. 요렇게. 그쵸? 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RS에는 20 더하기 6이라는 어떤 행위 자체가 들어간 게 아니라 행위를 마친 결과값이 들어갔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쵸? 이게 계산이 되고 연산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값이 RS에 들어갔죠? 네. 제가 이제 요거를 요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자,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데 만약에 빨간 줄이 지금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된다고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될까요? 30? 자, 이게 된다 쳤을 때 뭐가 나와야 될까요? RS에 뭐 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좀 애매하지 않나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렇죠. 좀 이상하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출력하는 곳을 RS에 넣겠다? 근데 사실상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상하죠? 네. 자, 여러분, 얘는요 단순히 어떤 값을 출력해주는 출력용 그런 문법입니다. 그쵸? 네. 지금 뉘앙스는 얘가 뭘 하고 있냐면 그냥 단순히 출력하고 끝. 근데 여기에 자, 이게 성립이 되려면 얘가 뭘 해야 되냐면 값을 돌려줘야 됩니다. 자, 다시. 자, 제가 RS2를 만들고 10 더하기 20 했을 때 여러분 이게 되는 이유가 뭐죠? 그쵸? 분명 행위 자체는 연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뭐가 남는다? 값이 남습니다. 값이 요렇게요. 그리고 그 값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얘도 뭔가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 뭔가가 값을 남기는 건가요? 아니죠. 얘는 그냥 단순히 출력물이잖아요. 출력을 값 취급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애매하죠? 그럴 때 리턴을 쓰는 겁니다. 리턴을 쓰는 방법은 자, 여기 함수에다가 리턴 하고 어떤 값을 리턴하고 싶은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는 단순히 출력하는 거고 이렇게 return이라고 말을 해줘야지 값을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는 비로소 10이라는 값이 남겨진 거예요. 항상 return을 뭘 했는지만 보면 됩니다. 근데 분명 우리가 10, 20 넘겨주고 여기서 매개 변수 받았는데 return은 30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따지고 보면은 합이라는 게 대충 뉘앙스로만 봤을 때 a 플러스 b 더해서 리턴 값을 돌려주는 건데 제가 뭐라고 썼죠? 10이라고 썼죠? 그러면 그냥 10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서 받아와서 뭘 하던 중요한 건 뭐다? 리턴 값입니다. 리턴 값. 리턴을 뭘 했는지만 보면 돼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걸 하려면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분명 리턴을 하라고 해서 리턴 했습니다. 그쵸? 근데 왜 뭐라고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리턴 값이 뭔지만 보면 된다 했는데 사실 int a는 지금 10, int b는 20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a랑 b를 더한 결과값이 30인데 그러면 이 30의 타입은 뭐죠? int죠. 그리고 실제로 이 30이 나중에 어디에 들어가죠? 그쵸, rs. 근데 rs 타입이 뭐다? int.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딱 요렇게만 했을 때는 그냥 바꿔줄 게 없어요. static void 합하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출력할 거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값을 return 돌려줄 거면은 void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럼 여기는 뭘 써야지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return 타입에 return 타입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 있는 이 타입이랑 return 하려는 값의 타입은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나중에 돌아갔을 때 이 return 값이 뭐 요런 식이나 아니면 요런 식으로 남을 텐데 이 값 또한 이 타입이랑 똑같이 다 맞아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돌려주려는 값은 뭐죠? 얘가 그쵸, 불린이죠. 여기서도 뭐라 하고 있어요? 너 왜 int 리턴 한다고 해놓고선 불린 리턴 하고 있냐? 이거 타입 다르다. 둘 중 하나는 바꿔야 됩니다. 얘를 불린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얘를 int로 바꾸던가. 근데 불린으로 바꿨을 때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얘도 불린이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오류가 없이 잘 시행이 됩니다. true로 나오죠. 근데 이게 뭐 합은 아니니까 정확히 쓰면은 일단 저는 여기에다가 int를 넣을 거고요. rs가 아직 뭔지 몰라요. 자, 합 찾아가 봅니다. 근데 불린 리턴 하고 있죠. 우리가 하려는 거랑 좀 다르니까 일단 int로 바꿔주고 여기는 뭘 넣으면 좋죠? 그쵸, 10 이런 게 아니라 a랑 b 받았으면 a 플러스 b 해서 돌려주면 됩니다. 이게 진짜 이름에 걸맞는 기능이겠죠. 그쵸? 자, 요렇게 되면은 이제 실행 구조를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자바가 어딜 찾아가죠? 메인 함수 찾아갑니다. 메인 함수에서 보니까 변수 하나 설정하고 있어요. 그 변수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클래스 안에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설계도한테 일시키고 있죠. 그럼 얘는 안 봐도 스태틱 메서드란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메서드 찾아가 보니까 일단 10이랑 20 받아서 요 안쪽에서 출력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뭐가 나온다? 30이 먼저 한번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리턴을 하네요. 리턴은
a 플러스 b 10 더하기 20 해서 이제 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함수 종료되고 다시 돌아갔을 때 여기에 뭐가 남는다? 그쵸? 요게 깔끔하게 없어지면서 얘가 30으로 변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럼 RS에는 뭐가 남는다? 30이 남는다. 이거는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자, int rs2에다가 제가 10 더하기 20 하면은 20 더하기 20이라는 연산 행위가 여기에 들어가나요? 그게 아니라 이게 끝난 결과값만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얘도 이 연산 행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끝난 결과값만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출력했을 때 뭘 볼 수 있다? 30이라는 값을 볼 수가 있다. 이게 리턴 개념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자, 뭐라고 나올까요? 뭐라고 나올까요? 일단 봤어요. 네, 아니요, 그냥 다 봤을 때. 출력. 그쵸.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근데 리턴 하면은 값 돌려주는 거 아닌가요? 그럼 출력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가장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자, 자바 리턴 출력문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자, 이 리턴과 출력 리턴이랑 출력문이랑 관련된 이 리턴 2에 관련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이건 다른 언어도 똑같아요. 리턴 쓰는 이유, 또 리턴이랑 출력 다른 이유,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헷갈려 하니까 많이 쓰겠죠. 리턴이 되면은 어떤 값을 출력한다 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리턴은 그냥 단순히 얘가 다시 이 함수가 종료되고 돌아왔을 때 어떤 값을 남기느냐 그런 거예요. 얘는 돌아왔을 때 이런 값을 남기겠죠. a 플러스 b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값을 확인하고 싶으면 그때 프린트 ln을 쓰시면 됩니다. 프린트문을 이렇게 해야지 값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쓰는 거랑 리턴을 하는 거랑은 다르다. 자, 정리. 우리가 어떤 함수의 결과값을 이렇게 변수에 담고 싶으면 반드시 return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총 3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 함수 앞에 쓰는 이 타입, 두 번째, 리턴 값의 타입, 세 번째, 나중에 리턴 값이 돌아갔을 때 이 값을 넣으려는 변수의 타입. 이 3가지가 모두 맞아 떨어져야지 넣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하나라도 이게 뭐 스트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애초에 리턴 하려는 타입이 int인데 int가 스트링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다 똑같이 써줘야 된다. 그리고 리턴 하는 거랑 출력문은 다릅니다. 달라요. 출력값, int, 리턴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단순히 출력만 하고 싶어, 나 리턴 안 할 거야 하면은 void를 쓰시면 되고요. 나는 리턴 하고 싶어 하시면 그에 맞는 타입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타입만 이렇게 바꾸고 리턴 안 하면 이것도 오류 납니다. 그래서 저렇게 타입을 void 외에 다른 걸로 썼을 때 꼭 그 타입에 맞는 리턴 값을 잘 넣어 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리턴 개념이었습니다.